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지금 보이는 연표가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1904년 러일전쟁의 발발부터 1905년 을사늑약의 체결, 그리고 1907년 한일 신협약을 거쳐 1910년 결국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이 시기까지의 짧은 기간 안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조약들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학습지 17쪽인데요. 이 기간 또는 이 기간 전부터 이러한 일제의 침략에 맞서서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항일의병 전쟁입니다. 항일의병 전쟁 이전에 한번 의병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 있었는데요. 바로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의 공격,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전국에 있던 일반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군대를 만들었던 걸 우리가 의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곽재우 장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의병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역사에서 의병이라는 존재는요, 정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믿었던 국왕이나 군대, 나라를 지키는 군대마저도 나라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무기를 들었던 일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의병은요, 크게 세 시기에 거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각각의 시기별로 어떤 의병이 왜 일어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배경과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을미의병, 그리고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세 시기를 살펴볼 건데요.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리고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꼭 구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의병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1895년 을미의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병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실 때 이 앞에 붙는 요 용어를 기억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을미의병은 을미년 1895년에 일어난 의병이란 뜻인데요. 을미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일제가 이제 칠러 내각을 이끌었던, 칠러 세력의 중심이었던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극단적인 사건이었고요. 이후에 정부에 또다시 개혁을 강요해서 제3차 갑오개혁 또는 을미개혁을 강요하는데요. 그 을미개혁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단발령이었습니다. 조선의 전통적인 머리인 상투를 자르고, 성인 남성의 상투를 자르고 이제 서양식으로 짧게 머리를 다듬을 것을 강요한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가장 먼저 머리를 자르게 되고요. 이제 내가 먼저 모범을 보였으니까 내 밑에 있는 신하와 백성들도 내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발령에, 그리고 을미사변에 반발을 하면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교를 배운 사람들, 유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국왕에게 충성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자라고 가르치잖아요. 알고 계시죠? 또 이제 당시에 단발령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은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에 어떤 부분이라도 모두 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머리카락을 내가 자발적으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저 지금 가뜩이나 별로 좋은 감정이 들지 않는 저 일본에 의해서 강요로 머리로 자르라고 한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유교를 이제 배운
특히 유학을 공부한 보수적인 유생층들이 주도를 해서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병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당시에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양반이었습니다 라고 안 하고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양반이랑 양반 출신이 무슨 차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죠. 양반 출신이라는 것은 이전에 양반이었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왜 양반 출신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1894년 제1차 가보개혁 때 이미 법적으로 신분 제도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때 1895년에는 신분 제도가 사라진 지 1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이제 양반, 노비, 천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양반 출신, 평민 출신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학을 공부한 그리고 조선의 전통과 질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수적인 유생층들이 주도를 했고요. 여기에 동학 농민군 자녀 세력이라든지 또 일부 농민들, 일반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을미의병은 생각보다 좀 빠른 시간 안에 해산을 하게 되는데요. 자진 해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종이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한 것을 보고 취소를 하고요. 의병을 해산할 것을 이제 요청합니다. 그 의병 세력에게 왕으로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이제 싫어하는 단발령 취소해 줄 테니까 너희도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많은 의병장들이 이 고종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의병을 자진 해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의병에 참여했던 사람들은요, 활빈당 같은 무장 단체를 조직해서 부정부패한 이제 부자들이라던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처단했고요. 이제 게릴라 전투를 벌이면서 이제 일본군에게 맞서 싸울 그런 연습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95년 을미의병을 시작으로 10년 뒤에 두 번째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을사의병입니다. 자, 을사의병, 을사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바로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발생했을까요? 바로 을사늑약이 체결된 것에 반발하면서 일어난 의병입니다. 자, 을사늑약,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어떤 무역을 한다든지 조약을 체결한다든지 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일본이 원천적으로 다 차단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조선이 체결해야 할, 대한제국이 체결해야 할 조약을 일본이 대신 체결하기도 했죠. 바로 1909년에 간도협약, 기억하시죠? 지난 영상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땅이었던 간도마저 빼앗기게 되었다. 이런 내용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을사늑약이 체결된 것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 나라가 이제 넘어가는 건가? 이런 충격과 이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을미의병과 다르게 을사의병의 특징은 뭐냐면 양반 출신뿐만 아니라 평민 출신이 적극적으로 의병장으로서 활약을 했다는 겁니다. 평민 출신 의병장. 을미의병 때도 많은 평민 출신 사람들이 의병에 가담했긴 했지만 의병의 무리를 이끄는 의병장은 대부분 양반 출신들이었어요. 약간 사회적으로 좀 존경받고 이제 사람들이 좀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의병을 모으기가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을사의병부터는 평민 출신이었던 신돌석 같은, 일단 이름에서부터 약간 어떤 평민의 느낌, 약간 이런 표현 좀 그런가? 신돌석 같은 이제 평민 출신 의병장이 크게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신돌석에 상상화가 있습니다. 그림만 봐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딱 눈만 봐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 신돌석 당시 태백산 호랑이로
불릴 정도로 그 일본 군에게 굉장히 큰 공포를 줬던 사람입니다. 신돌석 정말 대단하죠. 주로 이제 경북 지역에서 그리고 또는 경상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활약을 하면서 이제 그 일본 군에게 적극적으로 저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한번 의병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1907년 정미의병입니다. 자, 이제는 좀 이제 연결을 하실 수 있겠죠?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을사늑약 때문이었고,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된 건 을미사병과 을미개혁 중에 단발령에 특히 반발을 했다. 자, 그럼 정미의병은 정민년에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에 발생한 것 같은데, 정민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바로 고종이 강제 퇴위됩니다. 고종이 강제 퇴위된 데는요, 이 을사늑약 체결에 반발을 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알리고자, 일제의 이러한 만행을 알리고자 바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됐죠.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국 평화왕 회의에 그 고종의 명령을 받은 3명의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일제는 당신의 외교권 지금 없다.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가져가지 않았냐. 근데 왜 우리 허락도 없이 함부로 그렇게 특사를 파견하시냐. 이것은 엄연한 약속을 어긴 것이다. 책임지고 고종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시오 해서 고종이 일제의 손에 의해서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바로 이것에 대한 반발을 우려해서 대한제국의 군대, 나라를 지키는 그 군대를 해산시켜요. 없앤 거죠, 군대를.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공식적인 힘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정말 일제의 힘으로 인해서 황제도 자리에서 쫓겨나고요. 군대도 없어집니다. 자, 하지만 이 해산된 군인들은요, 여기서 이제 고향으로 각자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군인은 아니지만, 정식 군인은 아니지만 의병에 참여하겠다라고 해상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일반 기존의 의병들은 아무래도 뭐 공식적으로 군대 활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뭐 훈련을 받았다든지 뭐 무기를 제대로 써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해상 군인들이 가담을 하면서 일단 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전투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의병들을 모아서 13도 창의군을 만듭니다. 연합부대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제에 헌주를 내주겠다라고 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 의병이 단순히 어떤 반란이나 어떤 이제 비합법적인 그런 활동이 아니라 국제법상으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일본이랑 싸우는 이제 단체다라는 것을 승인받기 위한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자, 하지만 이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작전은 동대문 앞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제 해산한 군인들이 참여도 했고 이제 많은 수의 의병이 가담을 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기 전에 이제 해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제는 이러한 의병을 더 이상 남겨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조선을,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의병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일제의 반발이 가장 컸던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호남 지역입니다. 바로 전라도 지역인데요. 이 지역으로 이제 의병들이 또 이제 내려가서 계속해서 유격부대로 활동을 하니까 이 지역의 의병의 근거지를 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해서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의병뿐만 아니라 의병들을 숨겨주고 의병들이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냥 일반인들이 사는 마을까지 공격을 하고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는 마을을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을 했다간 더 큰 민간인의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 의병은 이제 국외로 이동을 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국외로는 일단 만주 지역으로 많이 가고요. 또는 이제 연해주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서 1910년대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만주와 연해주를 중심으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의병은요, 우리 민족의 정수, 핵심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서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러한 활동입니다. 이것이 이제 1910년대에 일제강점기 무장독립전쟁으로 계승이 됐는데요. 한계는 아무래도 1895년에 을미의병이 처음 일어났을 때 아직 갑오개혁이 일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이었고, 이제 신분제가 없어진 사회가 보편적으로 이제 정착된 사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차별적인 신분 의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신돌석 같은 평민 의병장 끊임없이 대활약을 했고요. 또 많은 평민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규모 의병 활동 말고도요, 늑약을 파기해달라는 상소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는 신문에 이런 늑약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쓴 기사를 내기도 하고요.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요. 시장 상인들은 시장의 문을 닫고, 가게의 문을 닫고 투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조병세나 민영환 같은 사람들은 이 안타까운 상황을 버틸 수 없다. 이것에 나의 책임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리고 을사늑약을 체결한 데 가담했던 을사오적 있죠. 이 을사오적이 이제 을사오적을 처단하겠다, 을사오적을 암살하겠다라고 해서 나철이나 오기호 같은 사람들은 을사오적 암살단 자신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스티븐슨을 처단하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스티븐슨은 누구냐? 여기 있죠. 1904년에 일제가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면서 외교고문으로 스티븐슨을 추천하게 되잖아요. 이제 외교적인 업무를 담당할 때는 스티븐슨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간섭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인데요. 내용이 없네요. 이 스티븐슨이 이제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교 고문 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미국의 신문사들과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문 기자들이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어떠냐? 네가 가서 보니까 어땠냐? 라고 하니까 스티븐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 한반도는 지금 일본 덕분에 발전한 거다. 일본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일본 때문에 이렇게 지금 더 이제 근대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지배를 합리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장인왕과 전명훈은요, 이 소식을 분노해서 이제 스티븐슨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인왕과 전명훈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니었는데 한 날 한시에 스티븐슨이 어느 장소에 나타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총을 준비해서 몰래 그 근처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전명훈이 스티븐슨을 먼저 발견해서 총을 쏘는데요. 그 총이 불발됩니다. 그리고 달려들어서 스티븐슨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달려드는 걸 보고 장인환이 저 사람이 스티븐슨이구나, 내가 쏘겠다 하고 권총을 쏘아서 중상을 입게 되고요. 스티븐슨은 이틀 뒤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인환 같은 경우는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하지만 그 애국심,
어쨌든 장인어니 스티븐슨을 죽인 게 어쨌든 살인이긴 하지만 애국심에 의한 행동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품행이 바르다라고 해서 10년 만에 추록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안중근 의사 나옵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게 되는데요. 이토 히로부미는 왜 갑자기 죽었어야 했나요?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통감입니다. 초대 통감 뭐 하는 사람이냐?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외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일본이 조선에 파견한 관직입니다. 관직, 통감부의 우두머리죠. 그 일제 식민지배 우두머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기 위해서 어디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하얼빈역에서. 하얼빈 기차역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찬가지로 이제 숨어서 준비를 하다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된 이후에 재판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을사오적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이완용.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 아니겠습니까? 이완용을 명동성당에서 나오는 이완용을 잠복하고 있다가 칼로 습격한 이재명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의병처럼 대규모 저항은 아니었지만 그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하는 그런 행위도 있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 무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번 영상에서 배웠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실력을 키워서 나라의 힘을 키워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애국 계몽운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